안녕하세요. 여러분의 투자 첫걸음을 만들어줄 투스텝의 양벨입니다. 어저께 금은 무려 3.3%가 조금 넘게 오르고 은은 거의 8%에 가깝게 상승을 했단 말이에요. 사실 이 정도까지 오르면 뉴스에 좀 나올 법도 한데 뉴스가 없더라고요. 뭐 주식시장은 2%만 상승을 해도 뭐 그냥 뉴스로 도배가 됐는데 금과 은은 이렇게 상승을 해도 뉴스가 없고,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것도 아니고 해외에도 뉴스를 찾아봤더니 뉴스가 없더라고요. 뭐 해외 커뮤니티에서도 이게 정확히 왜 오른 거다 라고 이렇게 제대로 설명하는 사람이 없어서 아무도 이유를 모르는데,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여쭤보시는 분들도 많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좀 열심히 나름대로 찾아서 영상을 급하게 준비하게 되었는데요.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장세 자체가 유동성 장세라고 해서 지금은 뭐 개별 자산들이 어떠한 독립적인 이유로 상승하기보다는 연준의 이런 긴축 기조가 어떤지에 따라 다 같이 오르거나 다 같이 떨어지는 이러한 모습이 나타난단 말이에요. 그래서 기본적으로 금과 은이 이렇게 크게 상승했을 때는 아마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가 다 같이 상승을 했겠구나 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고, 그리고 시장을 바라보면 역시 아니나 다를까 주식시장도 다 상승을 한 모습이고, 원자재 시장도 크게 상승을 한 모습, 암호화폐도 대부분 상승을 한 이런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. 연준의 긴축 기조 자체가 뭔가 변화가 있었다라는 것 정도를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겠죠. 근데 주식시장의 상승률은 고작 이 정도의 밖에 미치지 못했는데 원자재만 이렇게도 많이 폭등을 했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, 분명 원자재 시장에는 연준의 긴축 기조만 바뀐 것을 넘어서 뭔가 더 특별한 어떤 이슈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. 그래서 우리가 금과 은의 이 상승을 보면 원래 금과 은이 비슷하게 가긴 하지만 이 상승이 그냥 상승의 모습이 거의 똑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. 근데 여기에 예를 들면 그 원유도 한번 같이 보면은 원유 역시 이 상승의 모습이 거의 금과 되게 흡사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. 이것은 금과 은의 특별한 이슈가 있었다라기보다는 뭔가 원자재 시장 전체에 대한 어떤 호재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가격이 크게 상승을 했을 때 그 이유를 찾기 위해서는 이렇게 가격이 폭발하는 구간, 요런 구간을 한번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. 이때는 어떠한 이슈가 터져서 이렇게 시장에 반응을 한 거기 때문에 때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를 경제에서 한번 찾아보면 대부분 이렇게 가격이 상승한 이유를 찾는데 조금 더 쉽기 때문에, 그럼 요때 시간이 언제냐? 여기가 이제 밤 9시 30분 정도입니다. 그럼 9시 30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보면 사실 되게 간단해요. 이번 주 금요일 9시 30분에는 비농업 고용지수 그리고 실업률, 이 두 가지 중요한 지표가 발표가 되었는데요. 이 비농업 고용지수라는 거는 그러니까 농축산업을 제외하고 일자리 창출이 얼마나 나왔는가를 이제 보여주는 지표예요. 그러니까 이 지표가 높다는 것은 일자리 창출이 많이 일어나서 고용시장이 좋구나, 반대로 이게 낮아졌다는 건 일자리 창출이 줄어서 뭔가 고용시장이 좀 안 좋구나,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. 실업률도 마찬가지로 실업률이 높다는 건 실업한 사람들이 많다는 뜻이니까 고용시장이 안 좋다,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고요. 그래서 이게 발표된 걸 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 비농업 고용지수가 되게 하락하는 추세라는 건 지금 고용시장이 좀 뭔가 안 좋아지고 있다라고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, 지난달 31만 5천에서 지금 26만 1천으로 훨씬 더 많이 떨어졌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. 즉 고용시장이 뭔가 안 좋다라는 걸 이번 지표에서 알 수가 있었고, 또 실업률도 마찬가지로 지난달 3.5%에서 이번 달 3.7%가 나왔어요. 근데 전문가들의 예측은 3.6%였는데 그것보다도 오히려 더 높게 나왔다는 거죠. 즉 고용시장이 되게 안 좋다는 그런 시그널을 이번 달에 이 비농업 고용지수와 실업률, 이 두 가지 지표에서 둘 다 보여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우리가 이 연준이 항상 FOMC 때마다 어떤 말을 했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경제 아직 탄탄하다, 그러니까 우리 금리 더 올려야 된다 라고 맨날 얘기를 했단 말이죠. 그렇다는 건 여기에 전제는 고용시장이 탄탄하다면 금리를 우리는 아직 더 올릴 수 있다 라는 거니까, 고용시장에 뭔가 문제가 생기면 우리 이제 금리 못 올리겠다 라고 하겠다고 이제 시장 참여자들은 충분히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. 그러니까 이 고용지수가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연준의 이 긴축 기조가 바뀔 수 있겠다라는 그런 기대가 생겼기 때문에 미국 달러 지수도 이렇게 쭉 많이 하락하고, 그로 인해서 주식시장, 원자재 시장, 암호화폐 시장 모두 다 같이 올라가는 흐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이 고용시장이 안 좋아졌다는 건 이 경제가 정말 많이 안 좋다는 뜻이잖아요. 경제가 되게 많이 안 좋아지고 있다는 뜻이에요. 그러면 경제가 안 좋아지는데 금리 인상하는 걸 멈춰서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는 걸 그냥 용인하도록 놔두겠다 라는 뜻이잖아요. 그러면 이 두 가지가 만약에 합쳐진다면 그럼 경제
경기는 침체되는데 인플레이션은 계속 상승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다고 시장 참여자들은 받아들인 게 아닐까 싶습니다. 스태그플레이션에서는 기본적으로 주식시장은 별로 좋지 않고 원자재 시장이 정말 폭등하는 흐름이 나와요. 대표적인 스태그플레이션이 이제 1970년대인데 그때 뭐 오일 쇼크로 원유 가격 폭등하고 뭐 금은 가격은 뭐 금 가격 26배, 은 가격 30배가 오를 정도로 그렇게 엄청난 상승이 있는 게 바로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인데, 그렇기 때문에 이 주식시장이 오히려 생각보다 이렇게 지지부진한 모습이 나왔고 이 원자재 시장이 이렇게 크게 폭등한 게 아닌가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 이 금 가격이 상승했던 이 시간 중에서 이 9시 30분에 가격이 크게 상승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좀 주춤했다가 거의 11시가 다 돼가서 다시 한번 상승하면서 이제 이대로 쭉 상승하고 마감을 했다는 점. 그럼 여기서도 무슨 이슈가 한번 더 터졌나? 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. 그러면은 그것도 이제 여기서 아마 좀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, 11시쯤에 이제 로젠그렌이라는 그 보스턴 연방준비은행 총재의 연설이 있었어요. 근데 제가 이 연설을 찾아봤는데 연설에 대한 내용이 뭐 구글에 찾아보건 뭐 어디 찾아보건 안 나오더라고요. 근데 그럼 일단 이 로젠그렌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? 이 사람이 한번 뉴스를 몇 가지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 로젠그렌이라고 검색을 하면 이 사람은 완전 매파적인 사람이에요. 경기 침체 없이는 물가 못 잡는다. 그래서 뭐 물가 잡으려면 실업률을 최소 5% 넘어야 된다. 실업률 5% 넘기 전까지는 우리는 그냥 금리 인상 계속 갈 거다. 아직 소비자들 현금 풍부하다. 그러니까 금리 더 올려야 된다. 막 지금 막 5% 이상 올려야 된다고 말할 정도로 엄청 매파적인 사람인데, 이 사람이 연설을 하고 나서 오히려 원자재 시장이 이렇게 더 상승을 했다는 건 아마 이 엄청나게 매파적인 사람인 로젠그렌도 뭔가 기조에 변화가 있었지 않았을까라고 조금 추측이 되고요. 연준의 그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가 조금 변화가 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. 아마 이렇게 시장 참여자들이 받아들인 것 같아요. 실제로 그렇게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. 근데 저도 이전에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장단기 금리차, 제가 말씀드렸던 10년물과 2년물 그리고 10년물과 3개월물 이 두 가지가 모두 역전이 되었을 때는 기준금리의 항상 고점 부근이었다, 최고점 부근이었다 라는 것을 말씀드려서 아시다시피 지금 두 지표 다 역전이 된 상태고, 그래서 아마 지금 4%의 기준금리가 거의 고점 부근일 수 있겠다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, 정말 그렇다면 스태그플레이션의 가능성은 매우 높아진다고 볼 수가 있겠죠. 그런 것들을 이제 뭐 시장 참여자들도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좀 크게 반응을 했던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여기서 또 더 해야 될 건,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이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를 우리가 한번 볼 텐데요. 이게 그러니까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물가지수예요. 변동성이 너무 심한 것들, 그런 것들을 제외한 물가지수인데, 이거는 이 8월을 기점으로 계속 오히려 상승하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은 사실 아직 안 잡혔고 계속 상승을 하는 모습인데, 경기가 침체되고 고용시장이 안 좋아서 연준이 기준금리를 더 이상 못 올리는 이런 그림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건 스태그플레이션이다. 앞으로 스태그플레이션이 우리에게 정말 크게 찾아오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원자재 시장이 이렇게 크게 반응을 한 게 아닐까라고 좀 유추가 되는 부분입니다. 물론 이 외에도 다른 어떠한 뉴스가 있었는지는 저는 모르겠지만, 개인적으로 제가 뭐 해외 뭐 뉴스도 정말 뭐 수십 군데 정도 찾아봤고, 해외 이제 뭐 금은 뭐 원자재 이런 관련 커뮤니티도 좀 찾아보고 했는데,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도 없고, 뭐 다른 어떤 이유가 있는지 뭐 저는 모르겠습니다. 뭐 여러분들이 또 아시는 부분이 있다면 뭐 댓글에 또 남겨주셔서 같이 공유하면 좋을 것 같고요. 사실 이 매일매일 뭐 가격이 변하고 이러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만, 근데 저는 좀 억울한 것 같아요. 예. 아니 그래도 뭐 금이 뭐 3%가 넘게 상승을 하고, 금이 절대 작은 시장이 아닌데 은은 뭐 거의 8%가 넘게 상승을 하는데 어떻게 뉴스 하나 안 내줄 수 있냐. 개인적으로 금은에 투자하는 투자자로서 억울하고 좀 섭섭하고, 그리고 저와 같이 이렇게 섭섭함을 느끼시고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저라도 그 섭섭함을 좀 풀어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봤고요. 앞으로도 금은 가격에 좀 뭔가 큰 변화가 또 생긴다면 여러분들께 또 이렇게 영상으로 찾아뵙고 그 억울함을 같이 풀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그리고 너무 영상 급하게 만들다 보니까 좀 부족한 점, 미흡한 점 있어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. 다음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